제 손에 쥐어진 건 잔액 영원히 찍힌 퇴직금 통장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결혼도 미루고 오직 이 통장 하나만 믿고 살았습니다. 액수는 2억 3천만 원. 제 50대 인생 2막을 열어줄 유일한 자물쇠였죠. 그런데 단 한 번의 가족회의로 이 돈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남동생의 사업 실패, 부모님의 요양원 비용. 제 통장이 가족의 마지막 희망이 되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저를 골드미스라 불렀지만 저는 그저 가족의 빚을 갚아주는 노년 ATM 기계였습니다.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의 퇴직금은 가족에게 공동 자금이자 마지막 보루가 되어버린 겁니다. 제 인생 2막은 노후 준비가 아닌 가족 부채의 상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 마지막 자금까지 갉아먹는 가족의 뻔뻔한 기대치와 50대의 노후 파산을 맞이한 비혼 장녀의 현실을 폭로합니다. 여러분도 제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신가요? 아마 대한민국 50대 비혼 여성이라면 저처럼 보이지 않는 짐을 지고 있을 겁니다. 40대까지는 능력 있고 멋진 언니였습니다. 연봉이 올랐고 직급도 높아졌죠. 사람들은 제게 결혼 안 하고 저렇게 성공하다니 멋지다 고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 칭찬의 이면에는 결혼 안 했으니 돈 모을 일만 남았겠지라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기대치 때문에 저는 남들보다 2배로 벌어야 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명품 대신 가족을 위한 비상금을 채워 넣어야 했죠. 특히 50대가 되면서 주변 가족들의 요구는 도움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처럼 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내가 결혼했으면 시댁 눈치 보느라 못했을 일, 이제 내가 해라는 무언의 압박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연한 권리가 가장 먼저 터진 곳은 부모님의 노후였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시면서 요양원에 모셔야 했는데 월 300만 원이라는 비용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남동생은 누나, 우리는 애들 학원비 때문에 도저히 안 돼. 누나가 장녀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지.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부터 제 퇴직금은 아버지의 요양원 비용이라는 이름으로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달은 버텼지만 1년, 2년이 지나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50대 중반, 저는 제 노후를 위해 모은 돈으로 부모님의 노년을 부양하는 독박 부양의 늪에 빠진 겁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저는 정말 모든 것을 희생해야만 하는 걸까요? 부모님의 노후 부양은 어찌어찌 감당했지만 정말 제게 비수를 꽂은 건 남동생이었습니다. 동생은 결혼 후 몇 번이나 사업에 실패했고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어 저를 찾아왔습니다. 누나, 나도 누나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하지만 이 사업빚 8천만 원만 막으면 정말 마지막이야. 누나 퇴직금. 지금 안 써도 되잖아. 나한테 기회를 줘. 8천만 원. 제 퇴직금에서 요양원 보증금을 빼고 남은 거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동생 부부가 조카들까지 데리고 와서 제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마치 이 돈을 안 주면 우리 가족은 파탄난다고 무언의 압력을 가하는 듯했죠. 결국 저는 망설이다 제 통장에서 8천만 원을 동생에게 송금했습니다. 동생은 제게 엎드려 울며 재기 후 반드시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돈은 저의 노후 자금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요. 동생에게 돈을 보낸 후 저는 깊은 공허함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명절에 친척 모임에 갔을 때 그 공허함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가장 비싼 한우 세트를 들고 갔지만 친척들은 제게 우리 성공한 언니가 오니 명절 분위기가 산다며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칭찬 뒤에는 노골적인 요구가 숨어 있었습니다. 사촌 동생은 언니, 조카 이번에 외국 유학 가는데 등록금이 좀 모자라. 언니는 여유 있으니 좀 보태줘라고 속삭였습니다. 다른 친척은 내가 번 돈, 내 노후 걱정보다 가족들 잘 쓰는 게 더 가치 있는 거 아니냐며 저의 희생을 미덕으로 포장했습니다. 저는 마치 가족 행복, 기금, 모금 행사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50대가 되어 정작 제 노후는 파산 지경인데 저는 끝없이 능력 있는 언니라는 가면을 쓰고 친척들의 재정적 구멍까지 메워야 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은 한 가지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왜 그들은 저에게만 이런 요구를 하는가? 답은 하나였습니다. 제가 결혼하지 않았고 그들이 보기에 저는 돈이 남아도는 호구였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저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저의 재산을 떠받드는 조건부 사랑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8천만 원을 송금한 후 저는 몸살을 앓았습니다. 퇴직금 통장이 텅 빈 것을 확인한 순간 저는 더 이상 착한 언니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냉정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무너지면 저의 50대 노후는 지옥이 될 테니까요. 저는 가족에게 선언했습니다. 부모님께는 고정된 요양원 비용 외에 추가 지출은 절대로 불가능하며 남동생에게는 8천만 원이 마지막 송금이었고 이후 어떤 이유로든 금전 거래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물론 가족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저는 냉정한 딸, 이기적인 누나로 불렸고 어머니는 울면서 저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저의 남은 인생을 희생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가족과의 재정적 관계를 이혼하는 것과 같은 단절을 선택한 것입니다. 절 후 친척들과의 관계는 멀어졌습니다. 남동생은 연락이 끊겼고 명절에도 저는 혼자였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움에 많이 울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가장 늦었지만 가장 중요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나라는 개인에게 하는 투자입니다. 남은 월급과 작은 연금으로 저만의 노후 계획을 다시 짰습니다. 저축액은 줄었지만 돈을 쓸 때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은 2억보다 값졌습니다. 50대, 늦은 나이지만 저는 이제 진정한 싱글 라이프를 시작했습니다. 남이 아닌 나를 위해 소비하고 나를 위해 저축합니다. 혹시 지금 가족의 끝없는 요구에 시달리는 50대 비혼 여성이 계시다면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노후는 그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50대가 되어 노후 파산을 맞이하면 당신의 가족은 다른 사람을 찾을 뿐입니다. 죄책감은 잠시뿐입니다. 당신의 미래를 희생하지 마세요. 가장 먼저 당신 자신을 부양하세요. 당신의 착함을 이용하려는 가족의 기대치에 단호하게 선을 그으세요. 저처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당신의 노후를 위해 봉투를 채우세요. 저의 실패가 여러분에게 경고가 되고 이 결단이 여러분의 용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